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의 분리불안 증상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눈에 잘 표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반갑게 마중 나와 야옹야옹 거리면서 다리에 비비적거리는 고양이와 멀찍이 누워서 고개만 살짝 들어서 한번 쳐다보고 다시 자는 고양이 중에 어느 쪽이 더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고양이인 것 같으세요? 개에게는 분리불안이라는 문제가 비교적 흔하고요. 또 문제가 되는 행동이지만은요, 고양이에게는 그리 자주 발견되지도 않고 또 그리 문제 행동이라고 인식이 되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독립심이 강하고 주인에 대한 의존도가 강아지보다 비교적 약한 고양이는요, 분리불안이 강아지에 비하면 거의 없는 그러한 동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종종 너무 어릴 때 떨어져 집사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경우에는요, 분리불안과 비슷한 증세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분리불안까지는 아니어도 주인에 대한 애착이 강해가지고요, 집사에게 집착하고 또 독립심이 떨어지는 그런 양이들은 우리 주위에 종종 보입니다. 분리불안을 가진 강아지의 증상은요, 집안에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짖는 등 명확한 증상을 보이나 고양이는 그 증상을 알아보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고양이가 가구를 물어뜯거나 막 소파를 뜯어버리거나 막 울고불고 이러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반갑게 마중 나와 야옹야옹 거리면서 다리에 비비적거리는 고양이와 멀찍이 누워서 고개만 살짝 들어서 한번 쳐다보고 다시 자는 고양이 중에 어느 쪽이 더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고양이인 것 같으세요? 사실은 후자가 더욱더 안정된 형태의 고양이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형태의 고양이죠. 독립심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고양이의 분리불안 증상은요, 강아지와는 사뭇 다르며 생각보다 여러분의 눈에 잘 표시가 안 됩니다. 분리불안과 같이 집사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경우는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니 혹시라도 여러분의 고양이가 이 중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집사가 나가서 혼자 있게 되면은요, 과도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또 집사가 퇴근 후 집에 오면은요,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요청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집안의 물건을 자주 넘어뜨려 떨어뜨리고 스크래쳐가 아닌 곳을 과도하게 긁어서 여러분의 관심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집에 없는 동안은요, 화장실을 안 가고 참고 있다가 여러분이 집에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야옹거리며 여러분의 관심을 구한 뒤 비로소 용변을 보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집사가 없는 동안에 밥을 안 먹거나 먹어도 아주 일부만 먹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돌아오면은요, 그때서야 야옹거리며 집사의 관심을 구한 뒤 집사가 쳐다보면 그때서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평소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그루밍 증상이 자주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과한 오버그루밍으로 인해서 시민성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털이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분리불안의 증상은요, 사실 많은 일반적인 고양이가 종종 보일 수 있는 증상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그냥 좀 의존적인, 독립심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고양이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분리불안 상태인지를 잘 가늠해 봐야 합니다.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홀로 있을 내 고양이의 분리불안을요, 예방하거나 혹은 증상을 완화하거나 혹은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놀이요법입니다. 우선 분리불안이나요, 과도한 애착으로 독립심이 떨어지는 고양이는요, 사냥놀이를 통해 자신감과 독립심을 고취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냥을 계획하고 또 성공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성취감을 주고 고양이의 활동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즉 고양이로서의 고유 활동성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또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또 돌아온 직후에는요, 정기적으로 이런 사냥놀이를 수행함으로써 보호자와 헤어지는 것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임을 인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냥놀이는요, 갔다 와서 미안한 마음에 한 번에 길게 해주시기보다는요, 짧게라도 최대한 자주 시켜주시고요, 혼자 있는 동안에도 혼자 놀 수 있도록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장난감이나 간식이 나오는 트립볼 같은 도구에 익숙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금 좀 개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동물이 나오는 TV를 틀어주고 외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또 작은 어항을 놓아 물고기의 움직임을 보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다란 창가에는 캣타워를 놓아 밖에 움직이는 사람과 차량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은 캣타워 놓기가 힘드시다면
창가에 붙이는 해먹을 달아주어 고양이가 창가에 붙어서 무언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숨숨집의 위치를 가끔 바꿔주시는 것도 좋으며 의자나 집기 같은 새로운 구조물을요 거실에 갑자기 한복판에 두어서 변화를 주시는 것도 고양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고양이 터널을 놔주시고 가끔은 빈 박스나 쇼핑백을 거실 여기저기 놓아두어 고양이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즉 집사가 없는 낮 동안에 고양이의 뇌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고양이의 어떤 지루함, 일상 속의 어떤 무료함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분리불안이나 혼자 있는 외로움을 잘 못 견디는 고양이라면은요. 식사는 자율배식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엄격한 제한급여는요. 음식에 대한 집사의 의존도를 더욱더 높여 오히려 집사에게 더욱더 의존적인 성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사는 자율배식을 시켜줌으로써 먹는 것에서는 집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집사가 있어야만 음식이 나온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주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 불안증은요 결국 뇌의 과도한 흥분 상태입니다. 항시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 외출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는요 과도하게 반기거나 인사하거나 미안한 마음에 안아주셔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의 흥분감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점점 더 분리불안의 증세를 크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돌아와서 인사는요 갑작스런 집사의 귀가로 인해 생긴 고양이의 흥분감이 가라앉는 20분 정도 뒤에 천천히 안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조근조근 해주세요. 여러분이 같이 흥분해서 고양이한테 인사를 해버리면요 고양이의 흥분감만 더욱더 키워서 나중에는 고양이의 이런 분리불안 증세만 더욱더 심해질 뿐입니다. 나갈 때 역시 아무런 인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쓱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하게 나가시고 별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상시 당연한 일상적인 일임을 암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나가거나 내가 들어오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야, 미안한 일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줘야만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출 전, 귀가 직후에 인사는 금지입니다. 아셨죠? 자, 다섯 번째. 이런 불안증을 가진 고양이는요, 굉장히 예민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집사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또 예민한 감정의 고양이는요, 집사의 감정 기복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항시 평온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삶의 질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집사의 안정적이고 차분한 심적 상태는요, 고양이의 심리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의 안정감이 고양이의 안정에도 중요한 거죠. 항시 제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사가 행복해야 고양이가 행복합니다. 집사의 행복과 안전이 고양이의 행복과 안전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둘은 서로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알파카소제핀 성분의 영양 보조제, 질켄 같은 것이나 아니면 고양이의 친근감을 나타내는 합성 페로몬 제제인 펠류에이를 사용하시거나 페로몬 컬러인 카민 컬러 같은 목줄을 채워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플라워 에센스인 배치 플라워 레스큐 레메디 같은 약품류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분리불안이 심하여 혼자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면은요, 또 고양이의 행복이 현저히 저해가 됐다고 느끼시다면은요, 수의 선생님과 상담하여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적인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증상은 약간은 모호하고 또 집사들이 잘 알아채기 힘든 고양이의 외로움, 고양이의 의존적인 질환인 분리불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